조선업의 미래 탄소 중립 항해로 결정된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조선업계의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조선업계는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와 함께 모처럼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선박 수요 증가와 환경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고, 한국 조선소들은 두둑한 일감을 확보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슈퍼사이클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과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문제도 있고요.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근본적이고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조선업의 미래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바로 탄소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일시적인 호황에 취해 이 거대한 변화를 외면한다면 우리 조선업의 미래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탄소전환이 왜 조선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파도, 강화되는 해상 환경 규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의 90% 이상이 배를 통해 운송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처럼 해상 운송은 글로벌 무역의 핵심 동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들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해상 운송량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그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 문제 앞에 국제사회는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제해사기구 IMO가 있습니다. IMO는 2023년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개정 전략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2050년까지 50% 감축 목표보다 훨씬 강력하고 야심찬 목표이며, 해운과 조선 산업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강화된 IMO 규제는 EXI와 CII라는 구체적인 지표로 선주와 조선소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EXI, 현존 선박 에너지 효율 지수는 이미 2023년부터 발효되어 선박의 기술적인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CII, 선박탄소 집약도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2024년부터 적용되고 2025년부터는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데, 선박이 실제로 운항하면서 내뿜는 탄소량을 기반으로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깁니다. 만약 배가 D나 E 등급을 연속해서 받게 되면 선사는 반드시 개선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어떤 연료를 쓰고 항해는 어떻게 하며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등 선박 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IMO 규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유럽연합 EU는 자체적으로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EU의 퓨어 리우 메러타임 규정은 선박 연료에 포함된 온실가스 집약도에 상한선을 두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청정한 연료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 부문을 EU의 배출권 거래제 ETS에 포함시켜 온실가스 배출의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와 각국의 강력한 환경 규제는 해운 및 조선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선주들은 더 이상 환경 규제를 무시할 수 없게 되면서 벌금을 내는 대신 탄소 배출이 적거나 아예 없는 친환경 선박으로 배를 바꾸는 것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선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된 것입니다. 미래 선박의 심장, 친환경 대체 연료 기술. 강화된 IMO 규제 하에서는 기존의 LNG, 이중 연료선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LNG는 기존 벙커시유에 비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줄이고 온실가스도 20에서 30% 감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징검다리 연료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거나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제로 카본 또는 거의 제로 카본 연료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선박은 어떤 연료를 사용하게 될까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체 연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탄올입니다. 메탄올은 현재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친환경 대체 연료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존의 벙커링 시설을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암모니아보다 독성이 낮으며 액체 상태로 보관하고 옮기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나무나 농작물 폐기물로 만드는 바이오메탄올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하는 이 메탄올을 사용하면 탄소 중립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메탄올 추진선은 바다 위에서 상업 운항을 시작했으며 전 세계 많은 선주들이 메탄올 추진선을 앞다투어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탄올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LNG나 벙커시유에 비해 같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 더 큰 연료 탱크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진 제로 카본 연료입니다. 암모니아 생산 기술은 이미 비교적 성숙되어 있고 기존의 암모니아 운송 및 저장 인프라를 일부 활용할 수 있다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큰 대형 선박의 주된 연료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모니아는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안전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암모니아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아산화질소와 같은 또 다른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기술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소입니다. 수소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궁극적인 제로 카본 연료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해상 운송 부문에서 실제로 사용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기술적인 산이 가장 높습니다. 수소를 기체 상태로 저장하려면 엄청나게 큰 부피의 탱크가 필요하고 액체 수소로 저장하려면 영하 253도라는 극저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수소 운송선이나 비교적 작은 선박 또는 수소 연료전지 형태로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소를 대량 생산하고 이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수소를 취급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수소 연료의 상용화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대체 연료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LPG나 에탄올, 그리고 원자력 추진선 같은 것들도 미래 선박의 동력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연료마다 장단점이 뚜렷하고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조선소와 해운사는 선종, 운항 항로,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연료 솔루션을 선택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과 디지털 전환. 친환경 대체 연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선박 자체의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기술 개발입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를 써도 배가 비효율적이라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조선 기술은 배의 모양, 즉 선형을 최적화하여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 에너지로 더 큰 추진력을 낼 수 있는 고효율 추진기 개발도 활발합니다. 여기에 더해 바람의 힘을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로터 세일 같은 장치나 엔진이나 다른 장치에서 버려지는 열을 다시 에너지로 활용하는 폐열, 회수 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 기술들이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아예 포집하는 선상탄소 포집 기술까지 개발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도 탄소 배출 감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선박의 운항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항로를 찾아내고 연료 소모량을 예측하여 최적의 운항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의 주요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 기술로 구현하여 실시간으로 성능을 관리하고 예측 정비를 수행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HD 현대와 같은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이미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 조선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선박의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로이드 선급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는 선박 운항 단계에서 전체 탄소 배출량의 93%가 발생하고 건조 단계인 쉬야드에서는 약 6%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친환경 연료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연료 생산 및 운송 과정, 그리고 건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소는 생산 과정에서의 친환경 기술 도입과 에너지 효율 개선에도 힘써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조선업계의 기술 혁신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친환경 선박용, 철강 등 관련 밸류체인 구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탄소 전환 K조선의 새로운 도약 기회. 지금까지 글로벌 조선업계가 왜 탄소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미래를 이끌어갈지 살펴보았습니다. 강화되는 환경 규제는 분명 우리 조선업계의 큰 도전입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 확보도 시급합니다. 또한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다양한 대체 연료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RAK 포트에서 친환경 선박 재활용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처럼 산업 전반의 변화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도전은 동시에 우리 K조선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업은 이미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FLNG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미래 선박 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생산 공정의 친환경화에도 힘쓴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친환경 선박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명입니다. 슈퍼사이클 뒤에 올 혹한기를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우리 조선업계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혁신 의지,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하나로 뭉친다면 K조선은 이 거대한 파고를 넘어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순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업의 탄소 전환이라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이를 통해 대한민국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